질문이 있다면 받아볼까요? 61분까지. 질문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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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245쪽까지는 한 거지. 정규분포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쵸? 연소확률 분포를 볼 때에도 연소확률 분포를 볼 때에도 그 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모양이 다르면 이제 통계화하기가 아니라 객관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통계학자들이 이쁜 모양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쨌든 어떤 거든 간에 평균 같은 걸 내니까 뭐 무슨 분포를 보게 되면 항상 뭐 평균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평균 쪽으로 이게 몰린다는 거지. 어떠한 것들을 보든 간에 항상 그러지 않은 모임들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않은 표본들은 아니 뭐라고 해야 돼? 경우들은 없다는 거야. 대부분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이용한 뭔가의 분포 상태들을 본다면 항상 평균 쪽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는 형태로 그리고 양쪽이 거의 대칭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명을 본다거나 10명을 본다거나 100명을 본다거나 10,000명을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횟수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부수가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이거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제 통계학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낸 거지. 결과를 낸 거. 그래서 이제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이놈의 넓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돼 있는 놈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뭐 막 달라져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이거의 넓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정형화 시켜가지고 이놈들 넓이를 좀 쉽게 구하게끔 만들어 본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정해진 확률 값을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체계화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여기 246쪽에 나와 있는 정규분포에 해당되는 정규분포. 그게 지금 이거야. 이 모양. 정규분포에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리고 엑스포넨셜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x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 구간을 보는 거고 이놈의 넓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1 나와야겠지? 1 나오게끔 만든 거야. 솔직히 우리는 이거 모르잖아. 가상의 수야. 가상의 수.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여가지고 이론적인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적인 데이터를 만든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그려? 못 그려.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시그마의 위치와 여기 생겨먹은 요 놈이거든. 이렇게 변수는 x야. 나머지는 다 숫자를 줄 거라는 거야. 나머지 숫자를 줄 거고 x가 변한다는 건데 x 빼기 m의 제곱으로 되어 있다는 건 2차 함수처럼 x가 m일 때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라는 거지. m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가운데 평균이라고 치면 이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모양이어가지고 전체 넓이가 1이라며. 전체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평균의 왼쪽이 0.5 평균의 오른쪽이 0.5겠지. 그래야지 더해가지고 1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요 시그마와 평균은 분명히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시그마가 분모에 있다는 건 시그마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분모에 있으니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진다는 거, 요 최대값에 해당되는 놈이 내려온다는 거. 그럼 분명히 요 x축과 이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1이라고 했는데 요 값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지. 그지? 그래야지 넓이가 1 나올 거 아니야. 이것보다 내려가 있는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 위에 있는 게 1이었는데 아래에 있는 게 1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꼭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대값이 내려오면 이렇게 뭉툭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여기 역전되는 곳이 있다는 거지. 뭉툭한 곳이 그러니까 좀 뚱뚱하게 만들어져야 전체 넓이가 1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 빼기 m이 요거의 대칭이 되면 평균이 달라지면 이제 요거 모양새가 막 움직인다는 거지. 평균이 달라지면 그런 식으로 요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안 써. 이것도 왜냐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요 시그마하고 m 값이 달라지면 넣어야 되는 값도 달라지는 거고 모양새도 달라진다. 그러면 그때 이것들 넓이를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접근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하거든. 접근을 못해. 넓이를 못 구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정규분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정도를 보여주는 걸로 끝나고 이거를 우리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표준점수라고 있잖아. 표준점수. 그것처럼 표준화 작업을 통해 갖고 그냥 통일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그냥 뭐랄까 정형화 시켜버린 거야. 뭐냐면 평균이 만약에 여기가 뭐 50이면 5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 갖고 오른쪽으로 얼마 갖고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딱 0이면 만약에 이게 0이면 왼쪽으로 5만큼 가면 마이너스 5일 거고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 플러스 5잖아. 보기가 너무 좋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을 0으로 맞추고 요게 사라지면 좋겠기 때문에 시그마를 1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 정규 분포. 이게 뭐냐면 평균을 0으로 보정을 한 거지. 보정을 한 거고 표준 편차를 1로 보정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요것도 사라지고 여기도 그냥 x제곱 형태가 돼버리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면 그냥 항상 일정한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z값이라고 들어봤을까 혹시 입시 뭐 지도하는 사람들이 z값 얘기 많이 할 텐데 대학마다 뭐 점수 이렇게 환산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 중에 z값을 요하는 곳이 있다 뭐 그런데도 못 들어봤으면 됐고 이게 뭐냐면 원래 내 점수가 x라면 요거를 여기에 맞게끔 변환시키는 거야. 평균을 빼버리고 시그마로 나눠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통해 갖고 이렇게 요거를 따르게끔 보정을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여기 한가운데가 이제 0이겠지. 그지? z라고 칠 거야. z값이라고. 0이 될 것이고 왼쪽의 넓이가 0.5 오른쪽의 넓이가 0.5일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놈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보는 게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거든. 맨 뒤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상하물고표나 제곱근표 보는 거랑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면 얘는 지금 여기 뭐 0.5에 해당되는 걸 보면 0.5에 해당되는 게 뭐 지금 0.1915 이렇게 있잖아요. 0.1915 이게 있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준 정규 그래프에서 여기가 0이었다고 치면 요점이 0.5라고 칠게. 그러면 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고 1.5를 보면 여기가 1.5라고 칠게. 1.5라고 치면 1.5가 433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에 해당되는 게 0.4332. 그러면 마찬가지 요거는 이놈 넓이를 말하는 거야. 이놈 넓이. 내가 원하는 게 이 부분이라면 1.5에서 0.5를 빼야지. 그지? 요놈 넓이에서 그러니까 요놈 넓이 0.4332에서 0.1915를 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죠? 음수범위 양쪽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잘 찾아가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0.5에서 1.5까지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는 이거겠지. 그지?
그리고 0에서 1.5까지가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하는 거고, 만약에 1.5보다 크다 여기를 구하라고 한 거야. 여기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차피 오른쪽이 0.5라며 0.5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걸 빼겠지. 그러면 여기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산수한다고. 산수. 그런 식의 산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게 만들어주는 게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야. 누구나 구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 요 값들도 전부 무리수야. 무리수. 사람이 못 구한다고, 이거 넓이를. 사람이 못 구해. 근데 고대 그 통계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지 난 참 신기하지만 관심은 없고, 어쨌든 간에 구해져 있는 거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 분명히 무리수 값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들을 값을 줄 거야. 안 주면 쓰는 게 아니지. 안 주면 쓰는 게 아니야. 줬을 때만 쓰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해낸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로 바꿔보면 여기 이제 바로 그냥 여기 251쪽으로 넘어가갖고 표준정규분포라고 돼 있어가지고 Z값으로 바꿔주면 저기 요것이 의미하는 게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시그마를 1로 맞춰준다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야. 표준화를 했더니. 그래서 여기가 루트 2파이분의 1 그리고 시그마 익스포넨셜의 2분의 z제곱 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요 z값을 만들 때는 z라는 건 여기 들어있던 거 있잖아. 여기 들어있던 거 시그마 x 빼기 m 이렇게 된다는 거지. 원래는 fx로 따지는 정규분포 곡선은 루트 2파이 x 시그마분의 1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리고 x 빼기 m 제곱 이렇게 있었거든. 여기 들어있던 놈을 z값으로 바꾼 거지. 저기 들어있던 놈. 그러면서 저거를 이쁘게 만드는 방법으로 평균을 0으로 시그마를 1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정규분포는 우리가 이항분포를 얘기할 때 B를 썼지. B를 써가지고 여기서는 그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시행했는지 그리고 그때 그 확률이 뭐였는지를 표현했잖아. 그래갖고 평균을 얘기해보니 NP라고 얘기를 했고 분산을 얘기해보니까 NPQ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표준편차 요게 루트 NPQ 이렇게 됐었지. 그치? 근데 이제 정규분포에서는 분명히 정규분포에서도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확률들을 구했잖아. 정규분포에서는 이제 그 전체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거고, 전체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였는데 그 사이에 알파랑 베타를 정도로 점수를 받게. 알파와 베타까지가 전체 범위였고 그 사이에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있었다고 치면 이건 분명히 전체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했으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하면은 1이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분명히 이제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놈은 A에서 B까지 fx dx의 형태로 구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는 이제 이놈들 이제 마찬가지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이나 변수에 대한 분산도 구할 수 있어. 지금은 안 구한다고 했잖아. 이게 빠졌다고. 왜냐면 이 정적분식을 써야 되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 이게 빠지면서 양이 확 줄었다고 했지. 지금은 정규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물어보는 경우는 뒤쪽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만. 이항분포는 분명히 이상확률 분포에서 말하는 뚝뚝 떨어져 있는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에서 얘기를 했고, 연속확률 분포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이상확률 분포도 이제 그 경우가 많아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100명을 볼 거냐, 1000명을 볼 거냐, 10,000명을 볼 거냐, 그게 많아지면 정규분포랑 같아진다는 거야. 이상확률 분포도 그 경우가 많아지면,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 연속확률 분포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같다고 생각을 하게 돼. 좀만 지나면.
거기가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거기가 같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랬을 때 요놈들도 그냥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구해버려라.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놈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x 곱해가지고 이렇게 적분한 놈이고, 확률 변수를 곱해가지고 확률 변수를 곱해가지고 전체를 싹 더해준 게 평균이라네. x가 확률 분포일 거니까, 아니 확률 변수일 거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였고, 그지? 이렇게 구하는 게 평균이고, 이놈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거를 m이라고 했을 때, m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x 빼기 m의 제곱에다가 fx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적분식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빼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빼준 거라고.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복잡하니까 뺀 거야.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적분은 우리가 하잖아. 아까 했던 뭐 요런 식은 아니지만 구하라고 하는 거면 다 하는 식이겠지 당연히. 그지? 2차식, 3차식 뭐 그런 거겠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뺀 거라고. 그냥 양이 너무,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나중에 이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얘 둘을 같게 봐가지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게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같게 보는 과정에서 뭔가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요 통계라는 책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는 거야. 그게. 그거는 극복을 해야지. 반드시 기말고사에서 2개 아니면 3개는 나와. 쉬운 놈, 좀 덜 쉬운 놈, 어려운 놈을 낼지 모르겠어. 어려운 놈.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하고 틀리는 거지. 문제는 당연히 엄청 길어. 왜냐하면 2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한 문제에서 2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공장에서 뭘 만들었는데 수명시 이게 전구를 만들었는데 전구의 수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에는 개수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수명 시간으로 바뀌거든. 시간은 연소확률 분포고 개수는 이산화율 분포잖아. 그게 이렇게 슥 바뀌게끔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잘 안 될 때가. 거기가 아무튼 어쨌든 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것만 극복하면 돼. 통계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쓰진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이항분포는 분명히 B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정규분포에서는 분명히 내가 지금 저 확률 밀도 함수를 지워버렸는데 앞에 있네. 자, 여기서는 분명히 요것들이 필요하니까 표현했잖아. 요것들이 필요하니까 필요했어. 아니, 썼었어. 요 놈은 시그마하고 요거를 알아야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식을 만들 수 있다고. 시그마와 평균을 알아야 식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얘기할 때는 n을 써. 노멀이 아니라 뭐 써. 어쨌든 왜 n을 썼는지는 알았지만 까먹었거든. n은 노멀이 맞아. 어쨌든 n을 써가지고 저 2개를 표현해 준다고. 평균하고 분산을 표현해 주는데, 분산을 여기가 V자라고 쓰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해. 그렇게. 왜냐하면 요 2개가 있어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드니까 그런 거야. 마찬가지 이항분포는 요 2개가 있어야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필요한 놈들만 딱 보여주는 거라고. 필요한 놈들만. 그래갖고 요 놈을 이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갖고 표준화를 해보면, 표준화를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쓰게끔 만들어준다면 분명히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라며. 그래서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따른다. 어떤 분포가 이거를 따른다라고 말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쓰면 된다고. 위에 있는 식을 쓴다기보다 위에 있는 식으로 그래프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쓰라는 거야. 넓이, 뒤에 있는 넓이 쓰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 수 있거든. 왜냐면 그냥 지들 멋대로 막 바꿔놓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니까. 근데 문제들은 다 이걸로 나와. 문제들은 이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X로 되어 있는 식이 돼 있으면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표준화 작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고
넓이를 구해가지고 구할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표준화를 해줘야 돼. Z값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요게 나와 있을 거니까 이거를 따른다라고 말하면 평균도 알고 표준 편차도 안다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요 Z라는 놈이 분명히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잖아. 그러면 A 값도 시그마분의 A 빼기 M을 하면 되는 거고, B 값도 시그마분의 B 빼기 M을 해주면 돼. 그래갖고 이게 Z값이 된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을 읽어갖고 넓이를 찾으면 된다고. 이것들에 대한 넓이는 무조건 나와 있다고. 우리가 구할 필요 없어. 구할 필요 없다고. 무조건 나와 있다고. 무조건. 그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252쪽 보면은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해가지고 이제 같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거는 그냥 이항분포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구해라. 쉽게 구해라. 그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행의 수가 많거나 케이스가 많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적당한 표현이 내가 오늘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10명을 볼 거냐 100명을 볼 거냐 10,000명을 볼 거냐, 그러니까 수가 늘어날수록 정규분포와 이항분포는 같아진다는 거야. 결국에는 통계적 확률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같아지니까 그냥 변환할 수 있으면 변환을 통해서 그냥 평균이나 분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구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개념 폭폭을 좀 볼게. 보면 3개가 있거든. 평균을 기준으로 정규분포 곡선 3개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과 작은 거, 분명히 확률 일과함수를 생각을 하면 시그마의 위치만 생각을 했거든.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이었는데, 오늘 했으니까 기억한 거지. 내일 물어보면 몰라. 기억 못해. 시그마의 위치가 분모라고. 그것만 기억하라고. 시그마의 위치가 분모였다는 것만 기억하면 시그마가 커질수록 최대값은 작아진다며. 그지? 그러니까 3개가 있었는데 그림 그리니까 좀 보시기 해서 표준 편차가 가장 큰 놈이 제일 최대값이 작은 놈이겠지. 그지? 제일 낮게 있는 놈 C겠지. C. 그리고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놈이 A일 때겠지. 그지? 그래프 보고 생각해내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 바로 볼게 그냥.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0,1을 따른대. 그러니까 표준화를 해줬다는 거야 지금. 표준화를 해준 상태로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0.5에서 2까지, 마이너스 0.5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놈은 그냥 0에서 0.5까지 하고 0에서 2까지 이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가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0.5라고 되어 있는 게 1915, 0.1915일 것이고 2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477, 0.477이어가지고 두 개 더하면 되겠지. 그게 확률이라는 거야, 확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450하고 3분의 1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불만인 게 통계에서 횟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충분히 크면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가 어쩔 때는 1000번을 해도 작다고. 어쩔 때 지금 같은 경우는 450번 했는데 뭐 정규분포랑 똑같다고 본다는 건 그냥 같게 보라는 거 아니야. 충분히 크다고 말하는 거지. 좀 불만이야. 충분히에 대한 정의가 뭐야?
NP가 5보다 크다고. 참, 아무튼 애매한 것 같아. 그냥 문제에서 시켰으니까 하자고. 요놈을 보면은 지금 평균은 450하고 3분의 1 곱할 거니까 150이죠.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150에다가 3분의 2를 곱할 거니까 100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정규분포로 쓰라고 했으니까 n으로 바꿔보면 n쪽에서는 평균하고 분산 필요하다며.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해. 평균이 150이고 분산이 100인 거지.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놓고 지금 구하라고 한 건 150과 170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 150과 170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 근데 표를 보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z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z값이라는 게 뭐였냐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는 거야. 요거 시그마가 지금 100이니 아니 10인 거지. 시그마는 이게 분산이니까 시그마는 10인 거야. 10분의 150에서 150을 뺐어. 왼쪽은 0 된 거지. 10분의 170에서 150을 뺀 거야. 그러면 요놈은 결국에 요놈은 Z로 환산을 해보니까 0부터 2까지를 구하는 거지. 0부터 2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0.477이겠지? 이렇게 이항분포를 보고 정규분포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원하는 확률을. 알았지?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예제 2번. 1학년 학생의 400명의 몸무게가 400명이라고 했는데 이놈의 평균 몸무게가 60kg래. 60kg.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야. 표준 편차가 5면 어쨌든 간에 이놈은 60과 5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지. 그치? 그래 놓고 72.5kg 이상은 전체가 몇 %냐 구하라고 하는 게 72.5. 얘를 구하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자고. Z로 바꿔줘. 그러면 표준 편차분의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준 거지. 이게 지금 12.5니까 5로 나누면 얼마예요? 표준 편차 5가 맞아. 12.5를 5로 나누면 얼마냐? 2.5냐?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5에서 2.5까지 요걸 빼주면 되겠지? 2.5에 해당되는 게 4938이니까 0.5 빼기 0.4938 그러면 요놈이 0.0062잖아. 몇 명이냐고 물어봤지. 몇 %구나. 0.62%라고 해야지. 그지? 0.62%. 오케이? 그래 놓고 52.5하고 70 이하 두 번째는 52.5하고 70 사이 요게 몇 명이냐고 약 몇 명이냐고 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표준화를 해줄 거야. 보니까는 평균이 60이었으니까 요거 5분의 52.5 빼기 60 Z로 바꿨고 5분의 70 빼기 60 해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7.5 5로 나누면 얼마예요? 1.5?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를 보라는 거지. 그럼 요놈은 0부터 1.5까지 하고 0부터 2까지를 구하는 거지. 그치? 1.5까지가 433이 높고 0.4332 0.477이었나? 477 이거 더하면 얼마냐? 더하면 0.4
0.9104거든. 0.9104인데 91.4%라는 0.4%라는 거지. 전체 400명이었잖아. 전체 400명. 400명에 0명 곱하면 되지 뭐. 0.9104 곱해보면 4 곱하기 91.04잖아. 그러면 364.16이지.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 한다고 치면 대충 364면 된다는 거지. 52.5가 74인 학생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1번 해볼게요. 1번 오른쪽. 산수가 좀 많고 이런저런 좀 뭐랄까 생각할 게 조금 있어갖고 처음에는 좀 버벅거릴 거야. 절대 어려운 건 아니야. 도 해볼게. 2-2번까지는. 3번은 아직 쫄리니까 하지 말게. 기현아 2번 문제 보니까 좀 반갑지 않아? 반갑지 않아?
100% 아니요. 그러네요. 저번에 꼼꼼거리나 꿈에 잊지 못하고 강렬했구만 아주. 생각 잘해야지. 지각할 확률이잖아요. 아직까지 33분 남아있잖아. 33분. 도착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시작하는 데까지 33분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을 보는 거. 지금 30분까지 되잖아. 8시 반까지. 34분대 지금 33분보다 더 걸리면 지각이지. 33분은 지각이냐고? 아니잖아. 아니 33분 다음이 34분이야? 33분 1초, 33분 2초 막 그러지 않아? 네, 포함해. 포함해야겠지 33을. 근데 33분 진짜 지각이야? 네, 이렇게 하고 또 하고 33분부터잖아. 그러니까요. 자꾸 생각해봐. 33분부터 33분까지는 0이잖아. 경계는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다 된 거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번은 자, 해볼게요. 2-1번을 보면은 300명이야, 300명. 전체 300명이었는데 수학 성적의 평균이 84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4라고 했으니까 84점과 표준 편차 4 요거를 따르고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78점 이상, 88점 이하 78점 이상, 88점 이하 요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표준화를 해주면 84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6이지. 4분의 마이너스 6 Z로 바뀌었고 여기 4분의 4지. 요게 마이너스 1.5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부터 1까지.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1.5까지의 합이 0.4332 0.4332 그리고 1까지의 합이 0.3413 0.3413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더해봤더니 얼마냐? 7745 0.7745 이게 몇 퍼센트냐고 했으니까 77.45%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0점 이상인 학생 요거 마찬가지로 Z로 바꿔주면 84를 빼면 6이고 4로 나누면 4분의 6 그러니까 1.5네 1.5 1.5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0.5에서 1.5까지에 해당되는 4331을 빼주라는 거지. 4331을 빼주면 0.06
68 이렇게 된 거야. 몇 명이냐? 뭐 300명이라고 했으니까 300 곱하기 0.0668 해주면은 대충 3 곱하기 6.68 19명 20명쯤 되나? 20명쯤? 20점 얼마니까? 20명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2번 아니 2-2번 나경이라는 애가 학교 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30분 표준 편차가 6분이야 30분과 6의 제곱을 따르고 있었는데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한 게 57분이요 33분 남았다는 거지 지금 33분 남았으니까 지금 구하라는 건 지각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게 33분보다 더 걸릴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요놈은 Z로 바꿔주면 6분의 3 여기서 30을 빼줄 거니까 이게 0.5잖아 0.5 그러면 0.5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0에서 0.5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빼주라고 그랬지 0.5가 0.1915 0.5 빼기 0.1915가 되는 거니까 0.3085 됐지 된다는 거지 지각할 확률 저만큼이라고 당연히 다리가 기니까 금방 갈 거야 이제 3번 자 상위 8%가 1등급을 받아 상위 8%가 요것들을 1등급을 받을 건데 상위 8%에 들면 되는 거지 근데 수학 수행평가 성적이 평균 30점 그리고 표준편차 5인 정규공포를 따르고 있대 1등급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해보라는 거거든 최저 점수 그러면은 8%니까 이거는 이제 넓이가 그러니까 그 전체 1등급 받을 확률이 8%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몇 점 이상 요거에 해당되는 게 지금 8%니까 0.08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지? 8%니까 여기 넓이가 0.08이라는 거야 그러면 반을 탁 쪼개갖고 여기 부분 0.42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0.42가 나와 있는 게 1.4구만 1.4 그러니까 지금 P에 0부터 1.4까지를 했더니 0.42가 나온 거 아니야 0.42 반대로 가자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은 결국에 0.08이니까 Z가 1.4보다 크다를 구한 거지 그랬더니 0.08이 나와가지고 상위 8%가 됐다는 거지 요놈은 뭐냐면 요놈은 분명히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했더니 이게 된 거 아니야 그지? 요놈 분명히 시그마분의 원래 점수에서 평균인 30을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분의 원래 점수가 있었다고 치면 거기에서 30을 뺀 거지 그게 1.4인 거지 맞죠? 그러면 5를 곱해주고 30을 더해주면 요 네모라는 놈은 5를 곱해주면은 7이고 37이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x로 생각을 하면 37보다 클 때를 말한 거지 그랬더니 0.08이 나와가지고 1등급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1등급 받는 친구의 최저 점수는 37점인 거지 이렇게 반대로 구한 거지 반대로 아까 했던 거에 반대로 자, 3-1번 해봐요
마찬가지로 3-2번까지 해볼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피곤한 차가 뭐냐? 뭐 있다고? 일찍 잤어야지. 어제 집에 가서 기절했어. 자, 3-1번. 상위 10%래, 이제 10%. 10%가 수행평가 A를 받을 건데, 국어 성적이 평균은 28점, 평균은 28점, 표준 편차는 5야. 10%가 되게끔 만들어 보라는 거지. 10%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10%니까 0.01이라는 거 아니야? 0.1이라는 거지. 0.1이라는 거지. 그래야 10%잖아. 그러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0.4겠네. 0.4에 해당되는 놈을 봤더니 1.3이잖아. 1.3. 그러니까 지금 Z가 1.3보다 크다를 구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0.1이라는. 그럼 요 1.3이라는 애가 원래 시그마 5분의 어떤 점수에서 28x로 하면 안 되겠지. 네모로 할게 그냥. 어떤 점수에서 28점을 뺀 거지. 그러면 5 곱하면은 6.5. 네모는 28 더하기 6.5인 거 아니야? 그래서 34.5. 34.5부터 A를 받는 거지. 그 다음에 3-2번.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점수에 따라서 상위 36명, 300명이었고 상위 36명. 얘네들한테 뭐 주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사원 300명한테 연수를 실시했는데 연수 기회를 또 준다고? 아, 해외 연수. 해외 연수,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연수 점수는 평균이 83점. 83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 인놈을 따르고 있어. 300명 중에 36명. 이게 지금 평균인 거지. 아니 평균이 아니라 그 확률인 거지, 확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Z가 얼마 이상,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할게. 요것이 300분의 36. 요거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3으로 나누면 12니까 0.12. 그지? 0.12가 되는 곳 보니까 반대편은 0.38일 거 아니야. 반대편. 0.38에 해당되는 곳을 봤더니 1.2구만. 얘가 1.2구만, 1.2. 그러면 요 1.2라는 애가 5분의 뭔가에서 83을 뺀 거겠지. 넘기면은 6이잖아. 넘기면 6이잖아. 그 원래 x의 점수로 생각을 한다면 83에다가 6 더한 89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거지. 89점 이상을 맞아야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자, 이제 4번부터가 이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바꾼 거여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제 4번 1차 등록,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서 1차 등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75%. 그러니까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이지. 그지? 등록할 확률이 4분의 3인 거야. 75%니까 0.75. 4분의 3이었고 192명을 뽑았대. 192명. 그러니까 192명 중에서 너 등록했냐 안 했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평균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항분포로 생각을 해가지고 192개의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190 케이스라고 해야 돼? 192개의 케이스 중에서 확률이 4분의 3 되게끔 이항분포를 본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92 곱하기 4분의 3이어가지고 얼마냐? 18 곱하기 3, 54? 아닐까? 144지. 54가 아니라 미쳤나봐. 144. 그 다음에 분산은 144에다가 요거 4분의 1을 곱할 거니까 36이요? 36이죠? 요걸 가지고 그냥 이항분 정규분포로 보라는 거지. 정규분포로.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꿔보면 144하고 6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을 구하래. 132명 이상. x가 132. 이거를 x로 보면 안 되겠지. 처음에 요 x는 그냥 x로 보면 안 되겠지. x로 봤나? 똑같나? 1차 등록 똑같은 192명으로 본 거니까, 똑같은 192명으로 본 거니까 똑같이 지금 x로 봐도 되겠지. 이게 132명 이상 이니까 z로 바꿔갖고 144를 빼고 6으로 나눠. 144를 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요거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놈은 0에서 2까지 하고 0.5를 그냥 더해버리는 거겠지? 그치? 2까지가 0.4772, 0.4772, 그리고 0.5를 더할 거니까 0.977, 97.72%. 그냥 뭐 이만큼 등록한다는 거지. 등록하는 확률. 자, 오른쪽 4-1번과 2번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라 정도지 그냥. 오늘은 점점이 조용하네. 조용하지 않구나. 했어. 포기를 했네. 아닌데. 이해 못해? 아니 근데 이거는 이 회원에서 잘못해요. 해보자. 거기 10명 중에 8명이 10명의 비율로 생성을 한다. 이 예약을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노쇼 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노쇼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약을 이런대로 보내야지. 더 입수. 그냥 배 타봤어? 왜요? 해본 적이 있죠. 유객성 같은 거. 유람선까지는 안 타봤을 거 아니야? 여기서요? 세상 봤을 때 해봤어요. 이상해. 있는데 화합은 놀라고 한 거 아닌데 우리 조다인 씨 사람 좀 만들어 빨리.
풀어도 될까나? 자, 4-1번. 지각할 확률이 20%래. 그러니까 P가 0.2인 거지. P가 0.2인 거고 날짜로 따지면 총 225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0.2 5분의 1이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일단은 평균은 5분의 225 45지 45고 분산은 요 45에다가 5분의 4를 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구니까 36 6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되버린 거지. 그러니까 45하고 6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돼갖고 뭐 42번 이상 51번 이하 41번 이상 51번 이하 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면 4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6분의 4 Z가 됐고 여기는 45를 빼주면 1이지. 3분의 2야? 3분의 2? 잘못된 거야? 41에서 4분의 5를 빼면 41이 아니야? 42. 깜짝 놀랐잖아. 이거 3이지? 마이너스 0.5지? 그러니까. 어이구야. 그러면 0.5까지가 1915. 1까지가 3413. 그래서 0.532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2번인데 확률이 5분의 4인 거지. 승선할 확률이 5분의 4야. 전체 지금 400명이 예약을 한 거니까 이놈 정규분포로 아니 이항분포로 생각을 하면 400명의 대상으로 5분의 4인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을 만들어 보면 이게 400 곱하기 5분의 4 얼마냐? 320이요? 320? 320? 분산은 요 320에다가 5분의 1을 또 곱할 거니까 64. 그래서 정규분포로 생각을 해보면 320,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340명 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타는 사람이? 그지? 340명보다 작으면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34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Z로 바꿔줬더니 8분의 20 8분의 20 이게 2.5 그러면 0.5에다가 1.5에 해당되는 4938을 더해주면 되지. 0.4938 그래서 0.9938이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5번인데 공장에서 제품의 무게의 평균이 200g이고 표준 편차가 20g이야. 표준 편차가 20g. 그랬는데 이놈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를 무게를 x라고 했다고 칠게. 무게를. 그럼 x에 대한 정규분포가 200,20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서 그랬는데 240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을 할 거야. 그러면 24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Z로 바꿔주면 여기에서 200을 빼고 20으로 나눌 거잖아. 200을 빼면 40되고 20으로 나누면 2지. 맞죠? 그러면 이게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02잖아. 이게 불량일 확률이지. 불량일 확률 0.02가.
근데 이 제품 중에서 10,000개를 이미 추출할 거예요. 10,000개. 10,000개. 그러니까 10,000개. 10,0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요 10,000개에서 분량품이 221개니까 요 이제 개수로 따지면 개수를 y라고 보죠. y에 대한 이항 분포를 만들어 보면 전체 개수는 10,000개거든. 분량의 확률은 0.02잖아. 0.02야.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은 곱하면 얼마예요? 200이면? 둘 곱하면? 200 맞아? 곱해봐 빨리. 200이지. 200이고 분산은 요 200에다가 0.98를 곱할 거니까 1.96 아니 196 맞아? 196은 14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개수에 대한 정규 분포를 만들어 보면 200과 14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할게. 그런데 분량품이 221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y야 y. 221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z로 바꿔갖고 zy라고 할게. 헷갈리고 모르니까 200을 빼주고 14로 나눠. 14분의 21 2분의 3이지. 2분의 3 1.5 그러면 0.5에서 1.5까지를 빼자고. 0.43을 빼라는 거지. 그러면 0.07의 확률로 분량이 나온다는 거지. 요게 가장 어려운 놈일 거야. 요게 요 유형이. 5-1번과 2번 해보세요. 박기현에서만 들었구나. 메이드 인 박기현 아니야? 지금 졸려갖고 어저께 뭐 했길래 밤새 오늘 어떻게 여자를 꼬실까 생각하는 거야? 운동했어야죠. 운동한다고? 저 이제 걸어다녀요 거의. 뉴스에 나오겠네. 불량배들 나온다고. 아니 요새 버스 타고 있었잖아. 진짜 이거 진짜 봐봐요. 집 가고 10% 나와 진짜로? 아니 이거 봐봐요. 왜? 운동하려고. 아니 아니 이거는 불량품이 64개 이하의 확률이야.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불량품을 하네요. 기다리는 그냥 거지. 표를 구해봤더니 2.8이라고. 네. 192요. 오버는 10. 500은 190이야. 199가 잠깐 나왔다. 아 이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2. 자식아 깜짝 놀랐잖아. 행사 망해. 뭐 불량 확률이 0.98이면 이건 무조건 불량인 거 아니오. 중국사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유진이 했어? 했는데 안 했구만. 이건 해. 야 다음날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운동을 뭐하러 해? 이거는 이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고.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건강을 해치면 운동이 아니잖아. 건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거라고. 건강해지고 있어요. 3kg가 빠졌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가 아니라 졸업식 날인가 친구들 7명이랑 같이 노가다를 뛴 적이 있거든.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다 했을 거 아니야. 약간 더 들었어. 똑같은 거 아니야? 건강해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못 움직였어. 진짜. 할만해? 운동이 제일 어려운 유형인데 뭐 앞에는 괜찮냐? 모르겠다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요 책에서 통계만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예제 4하고 예제 0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거 이해하는데 왜 0.34로 이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 0.1로 작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를 말하는 거야, 뭐보다 작다를 말하는 거야. 작다. 여기가 0.16이라는 거지. 이것보다 작아지려면 더 커진다는 거 아니야? 이 숫자가. 그렇게 그런 생각인 거지. 해봅시다. 5-1번. 무게야, 무게. 무게를 x라고 할게. 이 x에 대한 평균이 나와 있어. 평균이 200, 표준편차가 5. 평균이 200, 표준편차가 5야. 그런데 190g 이하인 비누를 불량품으로 만든대. 불량이 될 확률도 뭐가 되고 190 이하. 그러면 이놈이 Z로 바꿔주면 5분의 마이너스 10이잖아. 190에서 200을 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0.48이거든. 그러면 왼쪽 끝을 말하는 거니까 0.5에서 0.48을 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여가지고 그것보다 작다니까 여기 말한다고 여기. 그래서 0.02의 확률인 거지. 불량일 확률 0.02인 거야. 그래놓고 비누 2,500개를 뽑았어. 이제 개수를 얘기하죠. 개수 y라고 할게. 그럼 이항분포가 돼가지고 2,500개. 그 중에 불량일 확률 0.02. 그러면 일단 평균부터 구해보면 2,500 곱하기 0.02니까 50이지 50. 그리고 분산을 구해보면 50 곱하기 0.98이거든. 49 7의 제곱이지. 그래서 이놈의 정규분포를 만들어 보면 50,7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고. 그래놓고 60개 이하일 확률, 요 y 값이 60개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면 이거는 zy라고 할게. 50 빼니까 7분의 10이라고. 64개. 눈이 안 보이나 봐. 64개지. 7분의 14. 2보다 작거나 같다. 2가 0.48이었으니까 0.5하고 0.48 더해가지고 0.98이었지. 불량품이 64개 이하의 확률이 0.98인 거지. 그다음 5-2번. 단팥빵에 또 마찬가지 무게야, 무게. 무게를 x라고 했다고 쳐. 평균이 300, 표준편차가 10. 300과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었는데 280g 이하인 놈을 함량 미달이라고 한대. 그러면 일단은 28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보려고. 그러면 이놈이 Z로 바꿨을 때 300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을 10으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어째 똑같은데? 그러면 0.02일 거 아니야. 저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0.02가 된 거야. 0.02가 됐고, 이 중에서 2,500개 거의 똑같은데 2,500개 이제 개수에 대한 걸로 개수를 y라고 할 거고 2,500개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바뀌어서 2,500개고 0.02니까 일단은 뭐 평균도 분산도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놈에 대한 정규분포는 지금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놓고 생각하자고 그냥. 그래놓고 함량 미달인 것이 16% 이하가 된대. 확률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함량 미달인 것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개 이상이야. 여기가 그 몇 개라고 치면
몇 개 이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갈 확률. 여기가 지금 A였다고 치면 Z로 바꿨더니 A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ZY로 생각을 해갖고 몇 개? A개. 이건 Y지. Y야. 미안해. 그러니까 Y가 A개 이상의 확률인 거야. 그러면 요놈은 Z로 바꿔주면 ZY가 된다면 요거는 7분의 A 빼기 50인 거지. 여기가 지금 7분의 A 빼기 50인 거야. 요 놈이 여기 넓이가 16% 이하라고 했으니까 0.161대가 딱 그 값인 거고, 이하가 된다는 건 이 값이 이것보다 커진다는 거지. 0.161대보다 요 값이 더 오른쪽에 있으면 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때의 값을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했다면 요 값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0.16이 되려면 여기 여기 넓이는 0.34잖아. 0.34에 해당되는 게 1.0이거든? 1.0? 이게 1.0인 거지? 1.0이야. 그러면 57? 얘가 57? 그놈보다 커야 된다며. 얘가. 그러니까 7분의가 아니라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7분의 A 빼기 50이라는 놈이 1보다 커야 된다는 거니까 A는 57개보다 많아야지. 최소값 57인 거지. 다음 것도 해요. 저는 이제 우리 방학 전에 한 번밖에 없어 수업이. 방학 전에 수업이 한 번이요. 3일.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하면 되시네요. 계약하면 최근 수능 특강이랑 그 내신용으로 만렙 PM 정도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클리닉 시간에 올림포스 유형편을 주려고 해. 그 정도 하면은 뭐 사후보 운양고에서 뭐 좀 되지 않을까? 고천도 마찬가지. 고천은 그 킬러 2개인가 3개 정도가 있을 건데 확통까지 그렇게 낼까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쉬었다 하면 늦게 가요. 6개가 몇 시야? 12시로 12시? 지각생이 없으면 12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대학생 없었잖아요. 이제 일어난 사람이 있어. 안강민은 시골 갔지만 안강민도 시골 간 건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 자식. 이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아까 10시경에 불이 나게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고 있던 두 사람도 봤고. 원래 인제 일어났으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지각생이 아닌 거잖아. 뭐냐? 지각생이 아니라 안 오는 사람. 결석생인 거야? 그런 거죠. 지각생이 없었잖아. 아, 진짜 괜한 말 해가지고 진짜. 내가 몸 안 좋을 때 애들한테 현혹돼가지고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냥 해 그러면 이게 쉬워요? 여기는 좀 말이 어려워. 말이 좀 어렵고, 그냥 이것도 공식 집어넣어서 하면 돼 그냥. 저희 문과여서 진짜 나는 이과라서 힘들어. 이과라서 말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한 번이면 끝나긴 하거든. 제가 한번 딱 하고 끝내고 뭐 별게 내용은 없고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많을 뿐이지 내용은 별게 없거든. 예상하는 거야. 예상.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할 건데 경상도의 뭐 이재명의 지지도, 전라도의 이재명의 지지도 뭐 이런 거 할 때 경상도 사람들 다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 일부만 하잖아. 일부. 그런 거를 이제 전수조사냐 뭐 표본조사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예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일부를 뽑을 때에 만약에 그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 대표적인 그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건데, 근데 그 서문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국민의힘 좋아하진 않을 거야.
유독 나 같은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서문시장에 장사꾼이 한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을 좋아해. 근데 설문조사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해필이면 그놈 하나 딱 한 거야. 그럼 서문시장의 이미지가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지금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진짜로 그냥 그 얘기들을 해줘야 돼갖고 확실히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끝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무리 소리라지만 지금 끝내는 건 말도 안 돼. 설명을 해요 그냥. 문제를 풀 바에는. 아 뒤에? 무슨 소리야. 설명 다 선생님. 까먹고 올 거 아니야. 설명 선생님 혼자 하는 거잖아요. 아, 너의 의도를 알았어. 문제 풀자. 요거 좀 풀자. 요거. 오늘 한 게 그래도 제일 어려운 놈이긴 하니까 그 놈을 좀 풀자고. 61초까지가 숙제였어 확실히. 근데 안 배웠는데 61초까지가 아니라 57초까지 정도밖에 안 한 거 아니었어? 그다음에 전교 공부까지 그러니까 정규공부 설명만 하고 다른 말 안 했었으니까 이걸 문제로 냈을 리가 없잖아. 안 했지 다들.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인가? 원래 안 하는 아니 사람들. 근데 일요일이었으면 풀었겠어.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었으면 풀었어. 웃기고 있네. 자, 네 문제 해보자. 286번, 289번, 292번, 295번 이렇게 네 개. 요 네 개만 하고 갈게. 한 개라도 못 푼 사람 있으면 안 가는 거야. 알지? 불안한 방법. 지각생 왔는데? 이제 약속 파기.
현재 58쪽이다. 요거. 근데 못 풀 거야. 설명을 들었어야 풀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모든 유형을 다 만나봐야 돼. 그래서 진짜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도 정말 많은 유형들을 풀어봐야 돼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못 풀면 못 가는 거야. 우리 학통 에이스가 지금 버벅거리고 푸퍼링 걸렸는데. 학통 에이스인데. 옆으로 풀라니까 옆으로. 86, 89, 92, 95 4개. 이렇게 4개야. 이거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있어. 다 풀게 되겠어? 4개만 풀고 4개만. 가린다고 뭐가 가려지냐. 안 되는 게 뭔데 말해 빨리. 집에 가기 싫어? 나랑 팬투트 하는 거 오늘? 뭘 보라고 네 이름 말고. 이거 다 86번 틀렸는데? 20 아닌데? 아니 2개 다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아니고 2까지라고 하시면 2까지라니까 2까지 16에서 왜 16을 뺐냐.
세반이 안 찬다는 건 100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안 되죠. 그 55번 미적한 거 하나부터 80이요. 80? 이적은 이번에 내신다기 힘들겠구만. 학교는 근데 애들 원래는 진짜 많으면 막 300? 근데 300한 전교가 350명 되냐? 네. 근데 300명이라고? 네, 왜냐면은 미적하는 애들도 막 점수 수능 따라고? 때 하려고 아니면 내신 따라고 자꾸 하니까 진짜 많으면 터지면 300명 될 거. 300명이면 내신 따기 쉬운 거지. 수학 많으면. 근데 잘하는 애들 있잖아. 아니 그래. 우리 뭐 학교 같은 친구들 있잖아. 저는 상위권이죠. 상위 24%인데 저. 저희가 진짜 못 가요. 학교가 본과학교가 돼버렸네. 통합이죠. 바람직한 거죠. 문과의 상위 많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내가 마지막이니까 그걸 다 허용해줘 버리니까 다 확통론 한 건데 그 뭐 이제 그 다른 뭐랄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계속 확통 쪽으로 몰리니까 확통을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개소리 하던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왜냐하면 공통 과목 때문에 확통을 어렵게 내버리면 난리가 나. 어차피 공통 과목 점수가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 낮을 거 아니야. 근데 확통까지 어렵게 내버려? 그러면 선택 과목 점수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00점 맞아도 1등도 안 나올 수 있어. 진짜로. 그런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진짜 못 가는데 2학년 때도 기하 원래 시험 있었는데 취소했더만. 애들이 너무 못 봐가지고 2학기 때 기아 시험 안 봐버렸더만. 그냥. 와 내가 보고 웃겨갖고. 진짜. 아니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니네 이제 고3 올라가는 사후고 애들 내가 알고 있는 사후고 애들은 그래도 나쁜 놈들이 별로 없거든. 있긴 하지만 나쁜 그렇게 많지 않아. 다 좀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야, 그래도 얘네가 그 3년 중에서는 제일 똘똘한 애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아닌가 봐. 이 바로 위 학년 그 김땡률 씨 있는 그 학년이 제일 꼴통이라고 들었거든 나는. 맞아요. 아니 근데 내가 그 학년 애들은 잘 몰라서 몇 명밖에 모르기 때문에 5명밖에 몰라. 6명 알아 6명. 근데 그 6명 중에 한 명 빼고는 정말 좋은 전교권이거든 다. 그래서 그런가? 근데 저희는 인식이 다른가? 성적이 안 좋아도 인성이 좋아요. 걔네들 인성도 안 좋아? 아, 그 모르겠어요. 거기 근데 저희가 인성이 좋아요. 김태균을 봤을 땐 인성은 안 좋은 것 같아.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인성 좋아? 저희 학년 애들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든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잖아. 당연하죠. 되도록. 근데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어. 다른 학년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그렇고 3학년이었던 놈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학교 일들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 이상한 애들이야. 학교 여기나 하고 있고 괜히 왔어요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뭐 시간 못 풀어서 못 간다니까? 푼 사람 한번 보내줄까? 그거 참 싫어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 토요일날 우리 토요일날 수업을 했어. 오전 수업. 마지막 시간에 시험 봐갖고 다 맞춘 애만 보내주는 거야. 헐. 쌤 남으시세요? 자주 남았지. 수학만 본 게 아니니까. 수학 본 날은 그래도 빨리 가는 편이었는데 제일 먼저 가본 적은 없고 세 번째로 가본 적은 있거든. 수학 아닌 날 그냥 해가 떨어져 가는 것도 안 가는 거죠. 우리 반에 4명 정도 나랑 같이 쌤 예비 모일도 이제 가르치세요. 예비고 지금 예비고는 안 해. 그래요? 왜요? 내년 예비군 하겠지. 왜냐면 지금 내가 학년이 2개야. 세개 학년은 한번 뒤질지도 몰라. 이거 방학 때 내가 진짜 전 과목을 다 하느라고 머리가 돌아버리더라고. 아침에 수원 낮에 기하, 저녁에 미적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머리가 헷갈린다니까. 진짜 삼각함수로 풀어야 되는데 미적분으로 풀고 있고 미적분으로 풀어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래. 다 했어요? 조다인 씨. 한 사람만 보내준다니까?
오늘 나랑 텐트대 하는 거요? 저 구석대에 쭈그려져 앉아갖고 계속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박기영과 함께. 유진이 다 했냐? 네. 해주도 않고 지금 뭉치고 뭐라고. 세개 플러스 3개. 4개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제 고민이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안수현 씨는 다 맞췄는데 지금. 비교가 제일 나쁜 거 아시죠?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풀어 그러니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아 집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선약이 있다고 했는데 선약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 근데 그 친구 어차피 맨날 지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 지각하는 애들은? 제가 그 친구들은 항상 늦더라고. 제가 그 친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만났거든요. 아니 진짜 고쳐지지가 않아요. 뭐 보면은 약속 시간이 6시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3명이 만나면 다 전화를 해. 오고 있냐? 뭐 그러는데 한 놈은 그때 다 일어났고 한 놈은 아직 자고 있고 한 놈은 옷 입고 있고 6시인데 약속 시간 6시인데 셋 다 늦어. 그러면서 늦게 오면 죽인다고 계속 말해. 이제 막 일어나갖고 늦게 오면 뒤진다 하면서 막 이제 일어났으면서 남자들은 그렇다던데? 쌤은 안 늦으세요? 나는 늦을 때도 있고 안 늦을 때도 있고 그렇지. 엔간하면 맞추려고 하는 편이지 나는. 그래도 근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 감정동 친구들처럼 버스 안 와. 어쩔 수 없잖아.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 거지. 비하하세요. 무조건 비하하세요. 감정동 그렇죠. 비하한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 말한 거지. 감정동- 명절이라 버스 안 다닐 거야 지금. 집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버스 있어? 어? 감정동이 사고 푸는 것보다 나아요 진짜로. 안 가봐서 모르겠다. 안 가봤어. 감정동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봐서 모르겠어. 별로 가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쾌적하던데. 가면 못 나올 것 같아. 자, 얘기하고 가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자, x에 대한 정규분포는 12,2의 제곱. 그다음에 y에 대한 정규분포는 20,4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 x에 대한 확률이 10부터 16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줘야 되니까 10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2잖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지. 2분의 10 빼기 12가 z의 x로 바뀌었다고 치고 여기는 2분의 16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y쪽에서는 k부터 24까지 k부터 24까지니까 이것도 이제 20을 빼줘야 되겠지. 4분의 k 빼기 20. 그 다음 여기가 zy가 됐다고 치고 여기는 4분의 20 빼기 24 빼기 20 이렇게 된 거지. 이게 1이잖아 지금. 이게 1이야. 요거 부호 바뀐 거지. 요게 마이너스 2 돼야겠지. 그래야지 넓이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니까 k가 12. 그지? k는 12여야 넓이가 같겠지. 부호는 다르지만 양쪽이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289번 정규분포로 45,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었는데 x에 대한 뭐야? 요건 x에 대한 거고 y가 4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 이거 y로 따지면은 y가 2x 빼기 10이잖아. 그래서 그냥 요놈에 대한 평균과 분산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요놈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90 빼기 10 하면 얼마냐? 80이지.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해버리면 4배의 x가 되겠지? 10이었으니까 100이었으니까 400 되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정규분포를 따로 만들어버리면 이놈은 80, 20의 제곱을 따르는 거지. 그래갖고 4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4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zy라고 할게. 80 빼줄 거니까 20분의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0228 0.028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아래를 말하니까 0.5에서 빼준 거지. 그 다음에 292번 m,4의 제곱 m,4의 제곱을 따르고 있었는데 x가 8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해보니 0.0668 크거나 같다였단 말이야. 0.0668이면 이게 0.5에서 얼마를 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0.433이지. 0.433에 해당되는 게 1.5구만. 1.5구만. 그러니까 요거 Z로 바꿨더니 4분의 80 빼기 M 했더니 요놈이 1.5라는 거지. 그래서 80 빼기 M이라는 애가 얼마야? 6이잖아. M 값은 74인 거지. 그 다음에 295번 확률 질량함수 같이 나오겠지. 600K에다가 5분의 2의 K제곱 5분의 3의 600 빼기 K제곱 확률 질량함수 나와 있는 거지. 이항분토로 생각을 했을 때 시행횟수가 600번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 얘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놈에서의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2 240.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 말해주는구만. 아까는 말도 안 해주더구만. 240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얼마야? 진작에 이렇게 좀 해주지. 집에 갈 생각하니까 이제 막 알려주네. 그래서 이놈의 정규분포로 만들어보면 240, 1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258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래. 25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Z로 바꿔주면 여기서 저걸 뺄 거니까 18 되는 거지. 18 12분의 18 2분의 3 1.5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0.5에다가 1.5에 해당되는 4331을 더하면 되지. 4331을 더했더니 0.9332. 갑시다. 61쪽까지 숙제야 이제 진짜로. 수요일에 써본 거 수요일은 소문이다. 시간 똑같아요? 그래 땡겨? 뭐에 맞냐? 1학년 방법만 있어요. 수고들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 명절일 거야. 당신들한테는. 추석 때는 놀러 다니는 생각하면 안 돼. 놀러 다니 버리고 가는 거야?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버렸다며. 또 버렸어. 조심히
가세요. 현지야 좀